그림으로 생기는 어떤 수익금은 어린이에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일정한 금액은 꼭 기부를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너무 좋았어. 필요할 때만 투정 부렸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애인들 안녕. 잘 지냈어요? 한 주 동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니까 진짜 연애하는 것 같다? 나 진짜 이걸로 위로받을 때 있다니까? 그래서 요즘 실장님도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관종이어가지고. 지난번 미의 기준, 신데렐라 내구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현주소 또는 삐딱선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같은 시리즈 2012년도 7월인가 8월? 쯤에 전시를 했었거든? 처음으로 첫 개인전? 신사동에 있는 라벨팡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재밌게 출발했던 계기였는데 친한 언니를 통해서 급하게 그린 그림들 치고는 왜 급하다는 게 시간이 급한 게 아니라 뭔가 전시 목적을 두고 그렸던 그림. 저 때 좋아했던 작가들이 이제 샤갈 그리고 그때 캐나다 작가 중에 로 곤살베스 그 작가한테 되게 빠져 있었거든. 그 작가가 초현실주의 작가야. 그러니까 매직 리얼리즘이라는 그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쓰는 용어긴 한데 꿈과 어떤 현실에 있어서의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좀 자유롭게 좀 그려가는 어떤 그림. 나의 상상력이 많이 기반이 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구도가 되게 자유로워. 형태도 뭐에 틀에 박혀있지 않고 저쪽에 보면 전봇대들이 있어. 그 도시를 이제 삼켜버린 소품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몰라, 저 때가 더 심오했나. 그러니까 인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지만 술이 인간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이 막 술집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가치들이 더 커진 것들인 거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어떤 발상이 많이 들어간 손보다 더 보석 반지가 더 크고 인간이 도시보다 더 크고 화살표들이 이제 저 때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평지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린 계속 위에만 바라보고 가는 거. 현주소 또는 삐딱선이라는 제목 자체가 욕망을 표현하는 인간의 상징되는 오브제들. 삐딱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표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죠. 저 사람은 너야? 근데 그 사람이 나다, 내가 아니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야. 야,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 저게 자꾸 나니, 그리고 가슴이 뭐 짝가슴이야. 야, 진짜 어이없는 얘기 진짜 많이 물어봐. 야, 그럼 저게 내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싶겠냐? 아니 정말 나라고 얘기하고 싶겠냐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 나는 저건 그냥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는 하나의 자아야. 엉덩이가 짝짝이라고 했나? 아니 뭐 되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왔었어 그때. 야, 인간 중에 대칭이 맞는 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이러는 거. 네온 컬러나 이제 그러니까 비비드한 컬러에 되게 많이 그때 꽂혀 있었어. 저 때는 펄을 되게 많이 썼어. 뭔가 펄츠를 학원에 막 책상이며 막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싶었나 봐. 지금도 나는 펄은 너무 좋아해. 페디큐어 이런 거는 다 펄을 꼭 발라. 하나로 이제 경매를 한 적이 있어. 누군가가 이제 사셨는데 그게 처음으로 팔아봤던 것 같아. 그럼 처음 팔린 작품이네. 파나도 파나지, 파나로는. 파나. 처음에는 저거를 왜 사시지? 막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무엇에 매겨지는지도 모르고 저 때 한 13점 정도 전시를 했었거든. 12점인가? 7점 많이 팔렸네. 정도 팔렸어. 저 때 뭐 작은 것도 있었고 내가 안 파는 그림들 외에는 사실 판매가 됐어. 그때 처음 팔아본 거지. 판매를 해본 거지.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내가 2015년도부터 셀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제 작업 스타일을 바꿨잖아. 그래서 추상화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초반에 그림을 사셨던 분이
작업이 바뀐 게 싫은 거야. 아, 초반에 그렸던 화풍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한 적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셔. 왜냐면 저 때 그림이 더 귀해졌거든. 그치. 대표님은 다 태우고 싶더라. 그건 저 그림 아니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기에도 이제 언급될 일 없을 거야. 사실 그림이 저렇게 하나가 대표 작품으로 내가 이렇게 입 밖에 꺼내기까지 얼마나 희생되는 그림들이 많은데, 신기한 게 정이 가는 그림만 정이 가. 똑같이 다 전시회로 다 무대로 똑같이 올렸는데 어떤 거는 주인을 만나고 어떤 거는 주인을 못 만나서 다시 나의 품에 오잖아. 안쓰러우면서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내 거지만 정을 떼는 연습을 하거든. 내 품에 계속 안고 싶은 마음이 사실 제일 크거든. 특히 내가 아끼는 그림들이 있어. 그 시리즈마다. 근데 걔는 신기하게 꼭 그러는 거 팔려. 근데 사람 눈은 비슷해. 사람들은 주관적인 것 같은데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난 믿는 게 내 마음에 들었던 거 꼭 판매가 돼. 첫 개인전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학교 짓는 거에 내가 기부를 했어. 이제 아프리카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시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이제 이런 시스템도 없고 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서 흰 봉투에다가 아, 진짜? 은행 봉투에다가 기부를 했어. 그 모습 사진이 있어. 무슨 카페에서 이렇게 드렸어.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신과 약속을 했지. 그림으로 생기는 어떤 수익금은 어린이에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일정한 금액은 꼭 기부를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 너무 좋았어. 필요할 때만 투정 부렸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구나. 재능 기부를 많이 했었어. 근데 지금은 재능 기부를 절대 하지 않아. 그 이유가 내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룰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똑같은 돈이 있는데도 쇼핑으로 써서 도둑 맞았을 때랑 이 돈을 아프리카에 그 학교 짓는데 내가 기부를 해서 학교를 지었잖아. 그때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도둑 맞을 수 없는 것들을 채우지 않았나. 진짜 부자가 된 느낌이야. 미술이라는 그냥 예술의 장르로서 나는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인생 수업을 나눔이던 인문학이던 관계에 대한 존중과 존엄에 대한 것들, 자존감, 경제적인 가치, 경제관념까지도 감사한 선물 같은 존재지. 내가 뭐 미술 전도사처럼 미술로 그냥 들으면 사실 진짜 재미없어. 나도 미술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미술은 특히나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이제 나랑 안 맞으면 사실 재미없는 거고 사실 미술사는 관심이 있어야 재밌는 거거든. 근데 미술을 미술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술을 좀 더 큰 그 통념에서 인생에 대한 가치를 공부하는 방식의 하나의 그 진입로.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누군가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에인데 현주소 또는 삐딱선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거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좀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나 갑자기 또 왜 존댓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 다 이해할 거야. 이런 솔비 저런 솔비랑 연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안 그래? 어쨌든 애인데 오늘 좋은 꿈 꾸고요. 내 꿈꾸면 더 좋고 잘 자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딸랑딸랑.